돈산동 동화서입니다. 이제 현대소설 제목하고 거기에 관련된 어휘 간단하게 추가 정리합니다. 근데 태평하고 아주 큰 평화로움이거든요. 태평한 천하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태평하다라는데 태평하지 않죠. 근데 이게 채만식입니다. 채만식. 채만식은 풍자의 대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풍자를 한다는 건 비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쓸 수밖에 없어요. 제목을. 그러니까 채만식이 쓴 제목들은 다 뒤집어서 거꾸로 보고 태평한 천하다 그럼 태평하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꾸로 봐라 이게 풍자하면서 그래서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반어적인 표현, 채만식의 제목 글들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태평하지 않은 천하는 일제강점기라고 해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이게 살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른은 여기 이제 어른이 있고 이제 세대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일제 시대에 이 집안을 성공시킨 어른은 아니 돈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세상이 어떻든 천하가 어떻든 이렇게 태평한 세상에 응? 뭐가 문제야 하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격화는 어디 나와요? 격화. 격화시키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풍자 자체가 어떤 걸 높이 부리는 것 같지만 조롱하면서 아래로 자격을 아래로 낮춰보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이 할아버지나 어른은 이 태평한 시대에 그냥 잘 살면 되지 왜 그래. 그런데 이 자손들이 일제시대에 온갖 지식인 공부 많이 시켜봐. 태평한 시대에 돈이 있어서. 지식인에 고뇌할 거냐 일제시대. 지식인으로 똑똑해갖고 출세하면 일제에 충성하는 거니까 힘들고 그 자식도 이 시대가 막 사상 분쟁부터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은 많았어. 이 지주여서 자기는 살만은 했지만 이 자손들은 여기에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런 내용이 태평천하에. 됐죠? 자, 똑같이 이제 논 이야기. 그럼 논밭 하면 땅과 관련된 이야기면 소작용도 나올 테고 땅 주인도 나올 테고 소작은 뭐냐? 지주가 땅의 주인이 있으면 이 양반이야 보통. 근데 자기가 이 사람들을 평민들하고 상대 안 해. 마름이 있어 마름. 중간 관리자. 그러면 땅을 빌려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작을 한다고 그래. 소작인이라고 그래. 이 소작인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이 땅을 경작한 세금을 걷어. 얘가 마름이. 얘가 다 걷어갖고 얘한테 바치는 거야. 지주한테. 신경 안 써. 얘만 세우면 돼. 얘만 맘 안 주면 얘만 가르면 돼. 이게 소작제도예요. 자, 그런데 어찌 논 이야기 자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힘든 시대일 텐데 일제강점기든 일제강점기를 살짝 벗어났어요. 저거는 그죠? 광복 직후야. 광복 직후. 그러면 이 당시도 광복을 했으면 광복을 하면서 만세 불러 그러면 흰 옷 입고 막 조선시대 옷 입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사진 보면 아직도 막 근대화는 다 안 된 거야. 그런데 광복을 하면서 혼란하면서 막 이합집산 되면서 정치 국가기구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막 하면서 사람들 하고 막 어수선하고 일제는 도망가고 땅도 어수선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제? 아니? 그런 상황에서 소시민은 그냥 가난한 시민이에요. 그냥 시민 중에서 약한 시민. 그럼 괜시리 먹고 사는 거지. 괜시리 먹고 살고. 그죠? 그러면서 현실을 보면 뭐 희망이란 거 일제는 물러났지만 물러난 상황에서 또 뒤죽박죽되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 역전은 전도 할 때는 뒤집다는 거예요. 역으로 거꾸로. 그럼 역순행구선처럼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거꾸로. 거꾸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럼 역전적 구성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게 소작인들이 이렇게 이 소작료가 쌌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요 지주는 기득권이야. 이미 가지고 획득하고 있어. 이미 기성복 할 때거든. 기성복. 이미 자기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작 할 사람은 많아.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걷어가. 그러니까 소작료를 다 내. 그래서 쌀을 다 내. 그러면 이게 먹고 살게 받으시 먹고 살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광복을 했지만 광복을 하고 이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뭐야?
친일파들이 잡았어요. 왜 친일파들이 잡게 됐냐면 일제가 나갈 때 일제가 농사를 짓고 뭐 하면 그 설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친일파가 알아. 그 공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알아? 친일파가 알아. 뭐가 누가 주인이 없는지 누가 알아? 친일파가 알아. 그러니까 친일파가 다 해서 재산도 챙기고 다 땡기고 그러니까 친일파가 기득권이 되니까 아니 광복이 됐는데 소시민도 계속 힘든 거야. 그런 사회 보면 이걸 보면 광복 때도 이러니 참 하고 이렇게 냉소적게 냉정한 미소, 싸늘한 미소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논 이야기야.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스터는 영어잖아요, 영어. 그지? 그러니까 방시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방시. 근데 이제 영어야, 미스터 방. 그러니까 세상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소설이 세태소설이야, 태도.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그러면 이 방시가 미스터 방 하는데 영어 할 때는 영어 뭐 이런 게 있잖아. 어? 영어 할 때는 소련 애들이 올 때는 소련어 조금 공부해갖고 아부하고 일본어 할 때는 일본어 해갖고 아부하고 소련 애들 물러나고 미국 애들 오면 미국어 영어 해갖고 또 아부하고 이렇게 막 기회에 따라서 휙휙 변해. 그게 기회주의자야. 기회에 따라 자기를 확확 어떤 기회는 어떻게 이렇게 기회에 편승해서 이익을 따주는 사람. 편승은 탈승이야. 승차권하고 똑같아. 그쪽 편에 타서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미스터 방을 대표적으로 미스터 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름이 방삼복이야. 뭐. 근데 이제 풍자적일 수도 있어. 세 번의 복이 있었으면 세 번의 기회가 있었겠지, 그지? 세 번의 기회에서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일제시대 또 한 상황에 또 영어를 할 시간에 뭐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을 조롱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도 빠르게 적응하면서 그걸 웃기게 희화하고 풍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제? 그런 상황이니까 다분히는 많이 많을 따지다. 많이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많은 거를 분수로 많다. 그러니까 비율이 높다. 다분히 기회주의자야. 그 상황에 따라서 따라 들어가면서 미스터 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적응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미스터 방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면 앞에서 그지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그런 의미야. 그거 봐. 자 이게 뭐라고요? 채만식이야. 그럼 뭐해? 당연히 풍자해. 채만식 풍자의 대가 김유정은 해학의 대가. 김유정은 조금 순박한 웃음 그래도 약간은 순박한 웃음 시골적인 해학 어떻게 약간은 순수해 그냥 투덕투덕하는 생활적인 웃음 해학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마는 뭘 알아야 되면 역마살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역마살 마가 끼었다 그런 거. 마가 끼었다는 거는 그 운명이라는 게 운명 그런 운명 팔자가 그렇다 그러면 운명 팔자란 말 들어봤죠? 운명 팔자가 그렇다. 근데 역마살은 뭐냐? 떠돌아다니는 그런 기운이야. 역마살이 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한 군데 정착을 모르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화개장터냐? 이게 시장터야, 시장터. 왜? 이 경상도, 여기 경상도와 전라도의 교차점에 있는데 화개장터가 있어. 그러니까 경상도로 갈지 전라도로 갈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착 못하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뭐라고 역마살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그러면 운명 속에서 역마살 속에서 이걸 극복하려고 아니면 그 살다가 보니까 이 운명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하는 무속적인 느낌이 들게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김동리라는 사람이 토지도 쓰면서 우리 그 뭐더라 이 서민들의 삶, 사람들의 삶, 가문들의 삶 이런 걸 쭉 써줬거든. 인간의 갈등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여기에 역마살 떠도는 아버지하고 여기 화개장터에 사는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성기를 낳는데 이 성기도 결국은 그 운명 이렇게 역마살의 기운을 맞아서 떠돌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떠돌게 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려고 이게 역마살 낀 사람 자손으로 이게 이 역마살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지. 근데 그거 다
무산되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됐죠? 자, 유해는 그러니까 제목은 이제 명확하게 다 알겠죠, 이렇게? 딱 보면 제목도 써주거든요. 그냥 소설 보면 그러면 제목들 보고 전체적인 느낌 떠올려야 되니까. 자, 유해. 그러니까 미룬다는 뜻이거든요. 뭔가를 유해한다. 유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고 유예하면 재판할 때 선고를 다음에 한다 이런 거고, 집행 유예하면 감옥에 거두는 집행, 감옥에 가두는 걸 다음에 한다. 그럼 유예는 뭐라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미루는 거야, 미룬다. 근데 뭘 미루냐 이렇게 보니까 유예. 인문군의 포로로 잡혀서 처형당하게 된 국군 후대장이죠. 그럼 누구야? 포로로 됐어. 그죠? 근데 이 포로로 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죽죠. 그러는 동안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있어요? 아직 처형이 안 됐죠. 그럼 이 유예되는 기간에 이 기간이야. 미뤄진 처형이 미뤄진 기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쓰는 거예요. 머리에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 그런데 자 그러면 얘는 잡혀 있어. 그럼 운명이 뭐가밖에 없어? 죽을 거밖에 없어. 잠깐 미뤄진 것뿐이야. 안 그래? 그랬을 때 기다려. 그러니까 전쟁 후야. 전쟁 전후에 전쟁과 관련돼서 일어난 소설이야.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의연함은 좀 당당한 거야. 당당하고 뭐 비굴함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모습, 전모가 전체 모습이거든요. 전체 모습 보면 참 비극적이죠. 사람이. 근데 이 생각을 다 써야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5분간이라는 소설도 다른 것도 있거든요. 5분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써. 그러면 뒤죽박죽 일어나던 뭐 하던 그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써. 그게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래.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 뭐 논리적으로 좀 틀릴 수도 있고 이 생각 저 생각 껴들고 있을 수 있지만 생각들이 쭉 떠돌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묶여 있어. 총알이 날라오기 전까지 아직 이제 기다리고 있어. 집행 전에. 그러는 동안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다 썼다고 하니까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나겠어. 그게 뭐라고? 전쟁했을 때 산골 마을에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총 쏘기 전에 짧은 생각에 온갖 생각들을 막 그 현재 막 떠오르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생각들이 탁탁탁탁 떠오르고 막 그러겠죠. 됐네? 유예? 느낌? 자, 이것도 제목 자체는 이거는 너와 나만이니까 둘만 있는 시간이니까 휴머니즘 인간이거든요. 인간적. 휴머니 인간이야. 인간적인. 인류애적인. 인류애적인. 자, 그러면 이렇게 너와 나만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은 뭐냐? 6.25 전쟁이네. 그죠? 그럼 인적형 깊은 산속에 둘이 딱 만났어. 적군이 만났어도 인간적으로 뭐 싸우겠냐? 얘를 꼭 죽여야 돼?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전쟁의 갈등인데 등장인물들이 긴장도 하고 그랬지 적군이나. 근데 점점 인간의 동질성을 찾아나가고 서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죠? 이해돼요? 만약에 내가 있는데 내가 국군인데 인민군이 있는데 둘만 딱 깊은 산속에 있어. 근데 얘가 죽어가. 그럼 안 살리겠어? 그치? 고립되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살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니까 너와 나만의 시간이니까 너와 나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이런 거. 인간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쓴 소설이겠죠. 됐나요? 다음 거. 이제 광장은 이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광장이잖아요. 그죠? 이 광장의 반대는 혼자 사는 건 밀실이래요. 밀실. 그러니까 비밀의 방.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남한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 속에서 막 이해하고 북한은 밀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남한도 밀실 정치하잖아. 몰래. 사람들끼리 모여서. 북한은 광장에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고 와 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광장은 뭐냐면 굉장히 남과 북이 대립하는 거에 대해서 써준 거야. 그런데 얘가 북한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있다가 북한으로도 남쪽에 있다 북한으로도 가보고 북한에 있다도 남쪽으로도 내려와 봤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가 이게 정신, 이념, 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 때 주의, 사상, 이론 이런 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찾는 사상은 어? 자기가 찾는 이론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라고 그냥 소시민이 그냥 행복하게 살 공간을 찾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찾는 애가 명준이야. 왜 이름이 명준이냐면 내가 혼자 생각해. 이거 책 읽을 때 생각해. 분명한 기준을 찾고 싶어. 분명한 기준. 명준은. 남이냐 북이냐. 근데 찾아봐. 여기 광장은 공공의 삶과 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토론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밀실은 개인의 삶이 있으니까 개인의 안정도 보호하고 사생활 보호하는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한데 여기 갔더니 광장 안에서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밀실에서 지들이 알아서 다 하고 여기 갔더니 밀실에서 는 잘 자기들끼리 개인까지 얘기하는데 광장에 왔더니 막 전부 다 일사천리로 다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잘 조화된 공공도 개인의 삶도 조화된 그런 기준을 찾고 싶어 분명하게. 근데 못 찾았어. 그래서 얘가 저 제3세계 간다고 제3국 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사라졌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광장이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광장 밀실도 알고 명준도 알고 이게 두 개 다 필요한 것도 알겠죠? 자, 카피탄이 이거는 이제 러시아 말로 캡틴이에요, 캡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 팀장, 캡틴, 캡틴, 캡틴 리, 카피탄 리가 캡틴 리, 그러니까 리 팀장 이런 뜻이고 리 대장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높여주는 거지 그냥 이사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이씨인데 뭐에 압으로 잘했다고? 러시아어. 글쎄?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압으로 잘했어. 자, 소련군이 진전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러시아어 해야 돼. 좀 이제 소련군 물러나고 공산주의가 끝나고 미국은 오면 뭐 해야 돼? 영어 해야지. 글쎄? 그러니까 친일파, 친소파, 친미파 다 하는 거 변하는 거 계속. 절개가 변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 유행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런 사람이 카피탄 리야. 왜? 카피탄이 낯설지. 그래서 이게 뭐지? 캡틴 리구나. 그제? 이사장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이런 변절자 이렇게 변해가면서 그 시대에 맞게 아부해갖고 한 사람들이 다 돈 벌고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쓰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비판적으로. 카피탄이 누가 전광영에 썼네,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장은 전쟁하는 장소야. 전쟁하는 장소. 시장은 상품을 사고 파는 장소야. 자전적은 자신의 전기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전쟁도 했을 테고 시장 통해서 일도 했겠네, 그죠? 그럼 이 전쟁은 6.25래, 6.25. 근데 6.25에서 뭐 서울, 부산 뭐 후퇴하기도 부산 가기도 하고 먹고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럼 시장 통해서 왜? 농사도 좀 쉽지 않고 막 부분 좀 지지만 시장에서 뭘 사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피난 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림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힘들게 하고 막 팔고 일하고 뭐 이런 거 나올 거잖아. 굉장히 막 다닥다닥 사람들 모여서. 됐어요? 이 전쟁을 하는데 6.25는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하고 붙은 거잖아. 그치? 이건 북한이고 이건 남한이고.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생활, 전장에서 삶 이걸 두 개. 여기서도 아둥바둥 안 싸워? 이거 시장에서 이렇게 악다구니 안 싸우고 막 돈 내라 그러고 막 싸우고 더 벌라 그러고 아둥바둥 했다고 이때.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시장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 막 가지고 도망가고 사기도 치고 이해돼?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투, 전장에서 전투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전장했을 때는 이해한들이 요거는 생활들이 그리고 6.25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민중의 삶에 어떤 처절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써줬다고. 시장과 전장. 됐나요? 자, 역사는 뭐냐? 양옥집과 빈민가는 현대의 기계적인 일상. 양옥집과 청산동 빈민가를 배워줘. 양옥집은 이제 좋은 집이지, 좋은 집. 양옥집은 좋은 집이고. 왜? 이때는 양옥집이 뭐냐면 그 시멘토로 지은 좋은 집, 흙집이 아니라 양옥집.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양옥집하고 빈민가.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 역 주변에. 역 주변부터 발달한 거야. 역 주변에, 역의 앞에는 멀죠. 양옥집을 짓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양옥집을 짓겠지. 근데 여기 양옥집 앉은 이 뒷골목에는, 이 뒷골목에는 큰 집 다닥다닥 붙어 있겠지. 왜? 여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중심에 시장도 생기고, 그러니까 막 시장 옆에 빈민가도 생기고 먹고 살라고. 이해돼요? 어? 그런 걸 쓰는 거야. 공간 속에서 이거 뭐라고요? 양옥집은 지금 발전해 나가는 하고, 이거는 뭐 옛날 그대로 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 양옥집은 요즘도 치면 그 대전역 같은 데 보면 막 높은 빌딩 있죠? 높은 건물. 이 빈민가는 대전역 같은 거 보면 저쪽 구석에 가면 낮은 지는 뭐 막 쓰러져 가는 거 시장 옆에 쭈르륵 있죠? 뒤편에. 지금 많이 고쳤지만. 이해돼요? 그래서 청산동 집과 양옥집을 대조하면서 그게 화화화학 변해. 뭐라고? 이렇게 양옥집으로 반듯반듯하게 지면서 규격화돼서 밀동도 지면서 확확 변해.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편으로 들어가는 게 편입이거든. 이쪽 편이 가든 여기에서 이쪽으로 편입되고 싶지, 사람들은. 잘 사는 세상으로. 근데 쉽지는 않지. 파파파파 일하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개화기도 끝나고 벌써 이제 1964년이 됐네. 이제 일제감정이 끝나고 전쟁 후의 소설 어느 정도 끝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50년 6.25 끝나고 경제개발이 196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경제개발을 막 시작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네. 그죠? 장소는 서울. 그러니까 도시니까 삭막해. 경제개발 막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만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아니까 나 힘들어. 겨울에 추워서. 인간관계인데 껍데기 피부처럼 깊이 안 맺어. 옆에서 누가 죽어도 상관없어. 나만 돈 벌면 되고 나만 일만 돼. 일만 하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 이때는 뭐야? 돈 벌면서 항상 뭐라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막 그러는 거죠. 저 여기 봐봐. 등장인물들이 이름도 모르지만 어느 겨울밤에 여관방에 모여서 나하고 사내하고 안이란 세 명이자 이렇게 나하고 사내 안 서로 간의 사연들 조금씩 얘기하고 그래. 이름도 안 밝히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꼭 인터넷 채팅하는 것 같아. 채팅에서 모인 것 같네. 이름 안 밝히고 그죠? 이렇게 모여서 자기 인생을 하는 걸 보면 이 1964년에 일반인들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쭈루룩 대표적으로 쓸 수 있죠? 그죠? 남을 안 돕는 나. 이거는 뭐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 그랬더니 아는. 저 사람 자살할 거야. 몰라. 안 건드려. 이렇게 하는 사람.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뭐 특별히 개입되기 싫고, 너 알아서 하라. 따로따로. 이해됐어요? 시골이면 있을 수 없죠. 도시니까 이렇게 인스턴트처럼 만나고 헤어지고, 이 사람 나 힘들다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자살할 거야 놔두고 나는 나 감회하세요. 남들 생각 없다고. 당연히 되게요. 그런 1964년에 이 사람들의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이 지났으니까 65년도 거의 비슷한 유사한 느낌의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발소에 가면 사람들이 이발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고, 이발하는 사람들도 막 쫑알쫑알, 입은 살아있으니까, 그죠? 쫑알쫑알 사람들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갖고, 이발소에서 보통 때 사람들과 소시민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두 청년이 딱 등장을 했어. 특정 공간에. 그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딱 와갖고, 신경을 긁기 시작하고 억압하고 그러는 요 모습, 이발소 안의 모습이 이 1965년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딱. 이게 나라가 이발소라고. 상황에서 이제 옹졸한 건 속이 좁은 걸 옹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풍자 소설인데 실체가 아닌 허상 앞에 굴복하는 소시민이면 이 청년도 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지. 뻥치고 가니까 사람들 다 쫄아가지고 막. 그지? 가가지고 뻥치면서 내가 하면서 막 하든지. 조폭 분위기 내든지 그렇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이 이발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이발소랑 비유하면 좁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시민들 있고 뻥치는 권력자들 있고 뭐 이렇게. 됐나요? 토지는 대하수설이면 큰 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 자손 그 손자까지 이렇게 막 쫙 가면 이어지는데 이제 참 이게 나오는 사람이 몇백 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집안의 이야기야. 집안들. 정말 봐봐. 야, 기간도 1897년이면 엄청나지. 1897년부터 몇 년까지야? 45년. 45년? 그럼 몇 년 동안의 이야기를 쓴 거야. 장난 아니지. 그것도 경남 하동에서 북좌 만주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내려오고 막 배경도 어마어마하게 변하지. 한국사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다 쓰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거 그대로 쓰려면 비속어, 은어, 막 말투 이런 거 다 써야지. 결국은 뭐라고 땅 문제 아니야? 농민들 땅 문제. 왜 이게 생산시설이니까. 됐어요? 제한은 어디 있어요? 제한. 토지. 최씨 집안 이야기. 토지 상실, 회복. 국토는 땅이다. 우리나라 땅. 은어 사용. 민족적 가능. 역사적. 어디 갔지? 일단은 됐어요. 자, 관천수필. 작가가 어린 시절에 고향이네, 그죠? 그럼 수필은 뭐야? 경험, 체험을 깨달음으로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연작은 연속으로 창작한 소설이거든. 왜? 40년, 70년 계속 이어지네. 보령에 있네, 보령. 보령은 뭐야? 서해안에 있지. 응? 서해안, 보령, 도시. 그치? 이 보령에 있는 관촌이란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 쭈루룩 오랫동안 이것도 쓰고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겠지. 아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개발이 계속 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와서 여기다가 관광지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지? 근데 이거 왜? 옹점이랑 대부검에 하인 그거 알아? 나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하인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내가 1968년생이거든? 그럼 70년대 80년대 하인 있었어. 그러면 지금 뭐라? 식모 알아? 식모살이? 남의 집에 밥 먹여도 월급도 잘 안 줘. 그냥 먹상. 식순이야. 근데 설거지하고 일 다 하고. 이게 하인이나 똑같은 거의 응? 종살이 하는 거야. 종살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천수필 알겠어요? 보령에 있는 지방에서 근대화로 되고 도시화. 이제 근대화 도시화잖아. 이제 점점. 근데 이제 근대 시민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겠죠. 여기까지.